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9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794일 차고요. 부산은 오늘 반짝방 끝이 0이 되신 00 되신 분들, 100일, 200일 되신 분들 식사합니다. 고나님은 병원에 계셔가 어느 병원에 계신지만 좀 찍어주세요. 저한테 톡 좀 어느 병원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 242페이지예요. 성공은 당신 것 2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어제 이제 성공의 열쇠라는 점, 교환원들이 중간 과정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의 역할 이런 걸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신용카드 후불 조건으로 열심히 상품을 주문하고 나면 그제야 이거 했나요? 했죠? 안 했어요? 맞아요? 헷갈리네요. 안 했어요? 아, 네. 이경수님이 아니랍니다. 네. 네, 그래서 그제야 그 특정 신용카드는 받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뒤에서 알려주는 거. 아니면 원하는 물건들이 죄다 품절이거나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그 다음 물건값 지불로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기까지 후다닥 읽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지 왜? 또 읽을게요. 작은 물품이어서 청구서를 동봉해 택배로 발송해 주길 원하면 신용거래부터 신청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 회사는 빨리 돈 벌기에 급급한 작은 곳인데 반해 우리는 4, 50년쯤 되는 기간 동안 업계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쪽에서 먼저 말없이 컴퓨터로 신용조회 서비스에 접속해 우리가 신용거래하기에 적절한 상대인지 알아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보아하니 이들은 이 신용조회 서비스 비용을 아끼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고객을 기분 상하게 함으로써 이들은 자동화된 신용조회 서비스를 매달 이용하는 비용보다 더 큰 돈을 잊습니다. 이런 난관을 다 극복하고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중간 확인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상품이 도착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해명은커녕 며칠이나 몇 주 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불편한데 중간 과정을 해명하지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91년도에 쓰신 거라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요새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문한 내역을 보면 어디까지 택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까지가 다 나타나죠. 예. 얼마 전에 사기당한 거 있어요. 이거 진짜 사기예요. 옆에서 어떤 분이 있잖아요. 갑자기 신라면 한 박스가 엄청 싼 거예요. 말도 못하게 싼 거예요. 그래서 신라면 한 박스를 주문했거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작은 돈에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요. 계속 큰 대형 슈퍼마켓 같이 뭐 이런 거 이런 거 싸게 팝니다. 계속 보내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 가지고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신청한 지 이거 몇 명 있어요. 저기도 계세요. 저기 부산에 미 님도 신청하셔 가지고 짜파게티 하려다가 안 했는데 잘 안 했네 그냥. 짜파게티도 한 박스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에이 그냥 이거나 하고 뭐 짜파게티 뭐 많이 3 박스나 했어? 그래서 3 박스 했는데 안 왔죠. 이 사기라니까. 안 온 거예요. 지금 10 월이잖아요. 6 월에 했나 7 월에 했나 그래요. 7 월에 했나. 안 오는 거예요. 억수로 바쁘다는 기억에서 지우고 있어요. 저도 지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거 보니까. 아니 중간 과정이고 뭐 그냥 막 그러니까 바빠서 안 오는가 보다. 오겠지, 오겠지, 오겠지. 일 주일 안에는 오겠지. "당신 신라면 사지 마. 내가 살 거야."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사 놨어. 하지 마." 그러면 한 박스 다 못 먹으니까 "오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나눠 줘야 되겠다." 하면서 오래 놔둬도 라면이 오래된 쩐내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쵸. 뉴스에 나왔구나. 뭐 뉴스는 못 봤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작은 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아지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겠더라고요. 싸니까. 야 이런 식으로 느낌이 안 오는데 보니까 2 주 3 주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다가 나중에 있잖아. 야 사행심이 있어 가지고 싼 거에 너무 터무니없게 싸더라고요. 한 박스에. 하여튼 기억은 잘 안 나요. 잊어버리고 싶어 가지고 저도. 엄청 싼 거예요. '어 진짜 싼데?'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인제
사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간 과정도 없고 뭐 막 이래요. 너무 사행심이 싸니까 '어머 이런 게 다 있어?' 근데 너무 싸면 의심해 봐야 되는데 작은 돈이라서 의심을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행심이 다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많이 했네. 산 3 박스. 난 1 박스만 했는데.' 그래서 1 박스 날렸습니다. 1 박스 돈 몇천 원 날렸습니다. 한 해 3천 원이었어요? 3 박스면 9천 원이었나? 택배비까지 다 했어요. 4천 얼만가? 큰돈은 아니었는데 잔잔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모아지면 그 큰돈이잖아요. 사기치기 딱 좋은데 안 와요. 그 뭐 이상한 뒤에도 광고 왔는데 그 전화번호에다가 "왜 안 주냐."고 막 써 붙여 봤자 그냥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상품이 도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싸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어쨌든 다음은 일꾼의 경우입니다. 일꾼. 이렇게 회사에서는 이런 과정도 제대로 아끼지 말고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일꾼의 경우입니다. 이들의 업계에서는 화요일에 일하러 와서 수요일까지 일을 마치겠다고 한 뒤에 그다음 주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규칙이라고 되는 모양입니다. 나타나기로 한다면 말입니다. 아니면 일하다 말고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도 없이 불가사의한 이유로 자리를 뜹니다. 많은 일꾼들이 이런 수준을 규칙으로 삼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그들은 일이 95%로 완료되었을 때 가버려서 우리가 남은 5%를 직접 처리하려고 애쓰다 열받게 합니다. 볼트, 너트, 나사못, 열쇠 같은 것을 빠뜨린다든가 아니면 딱 맞는 색상으로 부분 도장하는 일같이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 끝내지 않고 남겨둡니다. 일을 완료하지 않아서 기어이 고객을 짜증나게 하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잔금 지불을 늦추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 마무리를 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제 마무리를 짓지 않는다. 일을 완료하지 않는다.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주방에서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싹 해 하고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하는데 저도 왜 이렇게 행주도 꽉 짜기 싫은 거 있잖아요. 느슨하게 짜다가 탁 던져 놔요. 그럼 옛날에 엄마가 그랬어요. 아니 저기 그 올케는 저희 올케는 어떻게 세탁기에다 탈탈 털어서 짠 것처럼 그렇게 행주를 짠대요 손으로. 근데 저는 "너는 어떻게 근거하니 물이 질질질질 흐르니." 이러는 거야. 짜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막 짜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툭 던져요. 그러니까 뒷마무리를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제 이야기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엄마의 그 한 소리, 그 마지막 한 소리 "너는 왜 그러니?" 그 소리 듣고 싶어 가지고. "너는 왜 그러니?" 그러니까 좋은 소리든 안 좋은 소리든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게 그 어린아이의 심정이었나 봐요. 마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뭘 맡겨 놓으면 마무리 끝이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마무리를 깨끗하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받고 빡치는 게 또 있는 거죠. 저희 아들. 요새는 사무실에 이제 깨끗하게 꼭 뒤에 뭔가 흔적이 있어요. 왔다 간 흔적이 있어요. 꼭 흔적이. 근데 그게 막 심할 때는 막 화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새는 인제 덜 머물고 쪼끔 정리를 쪼끔 하는지 뭐 하는지 어쨌든 그렇긴 한데 뒤에 그 한 소리 그 듣는 그 말 때문에 마무리를 안 했던 그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잔금 지불도 늦춰지고 막 이랬던 그 습이 사회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야무지게 끝까지 인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네 이런 실태와 관련된 원칙을 이해해 우리에게 도움되게 하려면 화장실에 가서 하는 고객 가야 하는 고객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사나 매장, 사무실에 전화하거나 우리의 서비스나 제품을 신청하는 일이 어떤 경험일지를 마음속에 그립니다. 어떤 경험일지를 먼저 그리고 전화선 반대편에 있는 고객이 기분 상할 것이 틀림없는 상황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고객은 통화 중 대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객은 전화가 끊기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고객은 회사 일이나 제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통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객은 가게에 들어가 상품에 관해
물었을 때 점원이 그 상품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듯이 구는 모습을 원치 않습니다. 고객은 한창 구매 업무를 하는 도중에 중단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객은 종업원이 다른 전화를 받거나 다른 볼일로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의 원치 않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인간미 없는 거대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창고형 할인 매장에 들어가 상품을 찾느라 헤매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상품 위치를 찾는데 10분이 걸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월마트에서 하듯이 고객의 질문에 즉시 응답할 접객원을 입구에 두면 고객이 원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재고는 있는지, 특별 판매나 세일하는 중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객을 만나 기쁜 듯이 환영해 줄 사람을 두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큰 마트나 대형 마트에서 고객들이 이렇게 인제 주문을 하다 중단되거나 뭐 막 이렇게 되는 거를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느낌, 좋은 경험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큰 매장을 하진 않잖아요. 그치만은 온라인에서의 큰 사업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많이 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좋은 느낌을 전달해야 되고 좋은 느낌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하지 말고 설명하는 거는 설득당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설명이 아니라 진짜 내가 제대로 알고 나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고 친절하게 중단 없이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를 때는 "잠시만요. 잠시 모르니까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해서 정중히 이야기를 하는 게 낫죠. 근데 거기서 막 어설프게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그것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 처음 제가 사업할 때 리크루팅 했던 분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그런 실험은 하진 않는데 옛날에는 저희 파운데이션이 막 물에다 풀면 풀어졌거든요. 쌀 전분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풀어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이제 천연인데 좀 더 인제 뭔가 매끄럽게 이게 발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천연 오일인데 다른 거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천연인데. 그래서 식물성으로. 근데 그때는 쌀 전분이라서 막 풀어져 가지고 막 풀어 가지고 막 원샷하고 막 이제 막 이러고 너무 그걸 막 마시는 저는 마셔 본 적은 없는데 마시고 막 이렇게도 해 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인제 자신감 있게 그 친구한테 딱 찾아갔죠.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쓰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것만 그렇고 쟤는 딴 건 안 그러겠지.' 하고 딱 막 흔들었더니 풀리는 거예요 같이 백화점에서. 그래 가지고 풀려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초보 때였거든요.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야 이거 안 풀리는 게 딱 나타나니까 딴 집에 가서는 다 풀렸거든요.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때 제가 탁 푸는데 딱 풀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 봐라.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볼게."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하는 거야. 가만히 두면 돌가루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건 쌀 전분이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듣고서 전달하기는 제가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벌써 한켠 깜짝 놀랐잖아요. 깜짝 놀래 가지고 하고 확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벌써 쫙 자신감 있게 가다가 확 떨어졌는데 그거를 제가 그 에너지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설명할 수 있는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저는 얘기를 했죠. "야 네 거도 좋다." 그랬어요 그냥. 아예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네 거도 좋네." 그랬어요. "근데 얼만데?" 그랬더니 비싼 거예요 그거는. 저희 거는 그때 얼마 안 했어요. 만 얼마 했나 2만 얼마였었는데 그 10만 원이 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가격은 좀 비싸네. 네 것도 좋다. 근데 비싸네." 이랬어요.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랬더니 자기 거 인정해 줘서 너무 좋았다고 그 제품 구매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 그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중간에 많이 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 내가 그쵸? 마음속에 고객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고 어떤 경험을 할지 제품을 서비스나 제품을 신청하는 일에 어떤 경험일지를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그리는 경험
내가 먼저 마음속에 그리는 경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새 참 우리 참 성공 많이 다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너무 쉽다. 그림 그리는 거 마음속에. '다 성공하겠다.' 인제 이런 마음이 들고 제가 인제 요새 그룹에서 이렇게 딱 잡은 그 컨셉 자체가 선생님이 토요일 날에도 얘기를 해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느낌이 좋아야 한다." 그쵸. 느낌이 좋아야 되고 느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느낌이 좋은 느낌을 상상을 하는 거죠. 근데 벌써 딱 생각했을 때 어때요?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거에 엄청나게 '잘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도 어제 있잖아요. 담이 탁 들은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살짝 안 좋은 거예요. 어제는 인제 각성이 안 됐어 가지고 막 아픈 거예요. 근데 아침에 지금 각성하고 나서 쪼금씩 괜찮아지거든요.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뭐 아파도 좋고 안 아파도 좋고 막 이러니까 허리가 각성이 인제 되는데 오래간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담이 탁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담이 잘 들었거든요. 담이 들으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어어어." 하고 몸만 딱 아팠다면 "어어어." 하고 관심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이 아픈 건 결국 다 관심받기 위한 어떤 행동 중 그 하나잖아요. "어어어." 하는 거. 그거에 인제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왜 저러지? 엄마 왜 또 아프지? 엄마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무의식에서 작동된 거잖아요. '엄마 아파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나도 죽는데?' 이제 다 있잖아요. 몰라. 인제 다 나는 죽는 거랑 결부시켜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죽을까 봐 난리야 그냥. 나도 죽을까 봐 난리네 그냥. 다 죽을까 봐 난리네. 이 죽을까 봐 막 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다 모든 걸 결부시키니까 훨씬 해결하기가 좋은 거예요. 나는 좀 뭐 안 죽을 것 같잖아." 막 이렇게 있죠. 매일 뭘 또 안 죽을 것 같 아니더라고요. 죽을까 봐 다 다 죽을까 봐 난린 거예요. 다 죽을까 봐. 죽을까 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뭐 이런저런 인제 막 오빠가 막 돈 써야 될 것들이 야 왜 이렇게 그냥 막 제가 탁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으니까 인제 돈에 대한 걸 뭔가를 좀 이렇게 좀 인제 좋게 좀 이렇게 전환을 시키려고 정말 안 쓰고 뭔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절을 막 하거든요. 하는데 뭐가 득득 있잖아요. 아이고 환장하겠네. 그래 가지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것저것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돈 쓰는 게 본인이 카드도 안 되고 뭐 또 사고가 얼마 전에 나 가지고 또 뭐 보험료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막 1 0 0 원이 2 0 0 원이 넘고 사고가 나니까. 이게 이제 보험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뭐 하는 거를 뭐 카드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지를 않나. 나이가 인제 있으니까는 또 건강 상태가 또 인제 막 계속 챙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빨이 앞니빨이 부러지지를 않나 별의별 있잖아요. 카드는 없다카면서 막 별의별 일 막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러니까 막 도와줘야 되는 막 막 뭐 인제 좀 애들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떨어뜨리려 하는데 불안할 때 뭔가 제가 돈을 쓰는 게 있는데 안 써야지 이게 불안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불안하니까 나한테 자꾸 있잖아요. 자꾸 인제 자기가 인제 불안한 거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저한테 인제 막 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휴 그러니까 인제 막 인제 애들한테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힘들면 안 되지, 힘들면 안 되지." 힘들면 누가 힘들어요? 제가 힘든 거예요. 책임감을 갖는다는 거 자체가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고 저 사람이 힘들어지면 '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게 막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책임감이라는 거를 갖고 거기서 내가 저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돼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게 모든 게 다 결부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생각이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다 뭐요? 내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막 불안감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거기에서 불안감이라는 감정이 생기면서 어제 투사를 얘기를 해 주시는데 그렇게 투사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 머리는 이래요. "그래 네 생각이 그래서 그것도 투사잖아. 네 거잖아. 네 거잖아." 이러고는 있어요. "네 거다, 네 거다, 네 거다."는 이러고 있는 거야. "네 거잖아, 네 거잖아." 이건 하고 있는 거야.
네게 뭐가 문제예요. 네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눈이 밖으로만 나가 있으면 밖에서 하는 것만 보이고 거기서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식 아카데미 수업에서는 내가 그렇게 사는 외부에서 보이는 삶 때문에 그 외부에서 보이는 게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서 보이는 게 난데 내가 힘들어서 했던 그 습관에서 계속해서 살아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돈 있다고 해결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제가 돈이 많이 들어올 때요. 그 불안감으로 돈을 쉥쉥쉥쉥 써 버리잖아요. 분노하면 나가서 돈 쓰고. 제가 요새 인제 혼자 있는 연습을 이렇게 좀 혼자 있으면 정말 불안해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백화점을 싹 가는 거야 혼자. 샥샥 구경하다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확 사 버리고 혼자 싹 가요 옷가게를. 코트 막 종류별로 다 사고 막 이랬거든요. 깔별로 다 사고 파란색, 그 까만색, 회색, 고동색 막 종류별로 해서 막 사고 막 옛날에는 불안할 때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요. 불안감은 돈 있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그 불안한 그 에너지는 돈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돈이 있으니까 돈을 써 버리는 거예요. 돈을 써 버리고 내 불안감을 같이 함께 어떻게 해요? 내 불안감을 같이 하소연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줄 사람을 찾고 같이 뭔가 연동돼서 들어줄 사람을 찾고 혼자 있기 싫으니까. 막 그랬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제대로 혼자 시간을 좀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그래서 인제 그런 생각도 인제 들면서 혼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럼 여기저기 또 고객들한테 전화도 걸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불안감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는 막 이 불안감을 막 인제 그렇게 해결했는데 요새는 또 좋은 게 뭐냐면 불안한 느낌을 몰라요. 너무 불안하게 살아서 평생 너무 불안하게 태어나자마자 이 벌써 이 태어난 자체가 태어난 자체가 벌써 마음이라는 큰 장에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불안과 더 불안 그니깐요. 삶이 불안하더만. 태어나면서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날 안 보면 어떡하지? 불안으로 완전 불안해 가지고 달달달달 떨기 시작을 한 게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불안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불안한 감정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감정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또 거기서 좋은 거는 사라지지만 안 좋은 느낌을 딱 잡잖아요. 안 좋은 느낌은 뭐예요? 내가 경험하기 싫어하는 거를 잡아서 삶에서 자꾸 패턴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하기 싫어하는 첫 경험, 저항 하고 탁 막았던 그 경험을 이 자꾸 온다니까는요. 저항 "싫어, 싫어, 싫어." 하면 온다. 그죠? 싫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싫어, 싫어." 하면 계속 온다. 이 생에서 해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숙제를 또 얹어 가지고 또 가져오는 거잖아요. 또 얹어 가지고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좋았던 그 느낌들 있잖아요. 그래서 느낌 거기에서 또 쇼크까지 오니까 느낌도 안 좋은 걸 딱 잡아. 거기에 불안감이 있는 거에 더 잡아. 좋은 건 지나가 버렸어. 그쵸? 좋은 건 지나가 버려서 기억을 잘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해서 딱 막고 있으니까 그 막고 있는 그 불안감이 내가 불안한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거기 불안한 그 감정이 있는데 그거에 '이렇게 해야지. 불안한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한테 착한 척 해야 돼.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감정이 억압되고 표출되거나 회피되는 거.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술 주사가 있었던 게 막 표출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신 불안감을.
그거에 또 연동시켜 가지고 또 우리 엄마가 같이 불안감을 또 같이 조성을 해서 우리는 불안한 상태에서 막 자라면서 막 이랬는데, 그거를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하느냐, 엄마한테 착한 척하고 꾹 누르고 있느냐, 불안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서 웃으면서 괜찮은 척하느냐. 이 불안감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방법들, 패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뭐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어떤 감정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느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제 의식 아카데미 수업에서 "사건 때문에, 쇼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찾아두기는 다 찾아뒀는데, 자꾸 있잖아요. 내가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까꿍 까꿍 하는 건지, 나를 봐야 내가 왜 그러는지, 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무엇을 왜 그러는 건지를 잘 한번 보면, 아직 불안해 가지고 막 하는 것, 그런 행위들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근거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거를 다 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내 생각이 그냥 나는 잘한다고 하는 생각인 것처럼 보이고, 다 이게 '아 여기서 나온 거구나.'라고 해서 하여튼 9월 달에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저도. 계속 엄청 공부가 많이 되고, 결국 내가 죽을까 봐 '아이고 내가 죽을까 봐 그렇구나. 쟤는 왜 저러지? 쟤 왜 저러는 거야?' 그게 어제 그러시는 거예요. 투사를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제가 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제가. 어머 쟤 투사다. 쟤 투사다. 뭐 이래서니까 "사장님 투사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이러고 앉아 있어.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내 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할 말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전에 하셨는데, 진짜 굳이 할 말이, 내가 본 걸 내가 하는 할 말이 굳이 없어지고, 또 습입돼서 나오려 하면 각성돼서 또 쏙 들어가고, 내 거를 해결하고. 그러면 상담은 어떻게 줘요? 그냥 그런 안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턴적으로 경험하는 거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수업 시간에 해결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해결하라고 하고. 내가 굳이 거기다 뭐라고 할 거는 없고. 그냥 뭐 떠오르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내 거 얘기해 주고, 그냥 내 경험 얘기해 주고. 뭐 인제 그러면서 말이 더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담도 그렇게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쵸? 막 그렇더라고요. 짧게 짧게만 해 줘도 금방금방 상담 시간도 금방 후딱후딱 지나가고, 그 의식의 장에서 다 안에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경험을 할 것이냐, 오늘 만나는 고객을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을 마음속에 간직을 해서 간직하는데 내가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욕망이 올라왔죠. 바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내가 안 되면 어떡하나.'를 근거로 해서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게 안 되면 화나고 두려우니까 또 못 가고 못 만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서 불편한 것은 생각이 막 올라와요. 생각이 왜 올라와요? 두려움 때문에. 올라오는 생각들을 근거로, 다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좋은 거 말고 나쁜 거는 다 내가 죽을까 봐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로 가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투사다. 투사다.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나는 이렇게 잘하니까 네가 좀 알아봐 줘. 나를 네가 좀 알아봐 줘. 엄마 네가 날 좀 알아봐 줘. 막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거를 그렇게 보면, 내가 어떤 경험을 느끼면서 경험을 해서 선생님이 그래서 생각하는 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에너지에, 그 중도를 가는 그 보이지 않는 이 우리가 에너지, 이 마네킹 안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중도를 가라고. 중도.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중도를, 엄청 중도가 할 수 없는, 일반 사람들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내려놓고, 제대로 내려놓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경험을 먼저 에너지로 하고 만나라. 근데 그냥 가서, 저도 그런 거예요. 그냥 가서 만나고 띵 부딪히면 '뭐지?' 하고 뒤에서 하려고, 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가기 전에 하고 가라고 했는데, 저도 그러더라는 거죠.
가기 전에 하고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띵 부딪히고 '뭐지?' 하고 이러고 있고 아직도 각성이 안 돼 가지고 각성이 안 돼서 알아차림이 안 된 거죠. 각성을 해야 정말 큰 건 놓아버림을 하고 글을 올리는 건 각성을 해야 되는 거다. 각성을 해야 알아차림이 있고 알아차리면서 일단 놓아버림을 또 인제 여기서 하면 중도로 갈 수 있고 엄청난 에너지 전환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엄청 그거 하나하나 다 읽으세요. 근데 본인 생각으로 '뭐 읽겠나.'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러셨어요. "이거 다 읽는다고. 그거 읽기 쉽지 않아." 저도 다 읽기 저도 뭐 10명 들어 앉아 있는데 다 안 읽어요. 내 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치 남의 건 뭔 참견을 할지. 남의 거 읽을 때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내 거 안 하는 사람들은 남의 거 열심히 읽어. 내 거 안 하는 사람, 하기 싫은 사람, 내 거 보기 싫은 사람 남의 거 열심히 보고 참견하는 거죠. "어머 얘는 이랬어. 쟤는 저랬어. 어쨌어 저쨌어." 이러고 내 거 안 하고 남의 것만 읽고 있는 사람은 내 모습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남이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각성합시다. 각성하고 알아차림하고 놓아버림 하시고 그쵸? 그래서 중도를 가고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중도를 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6 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